우리가 앞에 58쪽 볼게요. 안 하고 넘어간 게 있거든요.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이거 좀 빨리 할게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 말고 일반형 할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것까지만 하고 밑에는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앞에 직선의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게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있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여기 k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잡고 푸는 게 이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냐면 우리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이 됐구나. 이게 지금 정점이랑 교점이랑 똑같은 얘기했다.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식이 복잡해지면 최대한 여기까지 복잡해진다. 뭐 그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결국에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 Y를 찾는 건데 그게 뭐라 그랬어? 이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라고 말했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도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얘도 두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를 두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K를 잡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찾을 거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 Y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다?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았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두 직선의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다 그랬지? 얘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 이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 무수히 많게 그릴 수가 있어. 이해됐지? 근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도 뭔가 이렇게 힌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다시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다가 밑줄 좀 쳐놓을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뭘 잡는 것만으로도 K를 잡는 것만으로도 이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의미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됐을까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는 게 뭐냐면 절대로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자, 이거는 어딨냐? 자, 여기서 봐봐. 얘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위에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저 여기다가 K를 붙인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뭐가 사라지니? 제곱이 사라지는 유일한 숫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얘가 원의 방정식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식은 뭐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내려왔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 이해됐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들아 있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해. 좀 적어놓을게요.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원이든 얘네들의 두 개의 여기가 공통현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구하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한다 이거야.
다시 9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뭐 한다? 빼면은 그냥 직선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어떤 직선이 된다고? 2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의 응용 문제가 뭐냐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뒤에 있다. 이런 얘기죠. 됐을까요? 네. 자, 넘어가서 자, 2번. 자, 2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요 원 두 개를 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원을 항상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의 형태로 만들어주고 뺀다.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9 이렇게 한쪽으로 싹 다 넘겨서 는 0 이렇게 해주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곱을 없애야지 직선이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14는 0. 2로 약분해서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하는 게 어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가 이 단원의 내용이야. 됐을까요? 네,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안 했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직선이다 라고 하면은 K가 무조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즉, 둘을 뭐 한다? 뺀다. 이런 얘기야. 근데 뺄 때 반드시 얘네들이 다 한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러면 직선은 여기서 얘를 뺀다. 이게 뭐가 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가 무조건 사라져야 되고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지. 요 직선이 되는데 다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나눠서 이렇게 바꿔주고 얘가 뭘 지난다? 2,1을 지나게 하는 A를 찾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럼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8은 0이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A는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거지. 됐을까요? 자, 밑에. 그러니까 직선인지 원인지를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의 방정식을 구하래?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원의 방정식?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다가 뭘 두는 것만으로도 K를 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원의 방정식이다. 얘가. 단 우리가 K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이 K를 어떻게 찾는다? 1,2를 지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1,2, Y에다가 1,2,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그걸 만족하는 K를 너네가 찾는 거야. 이해되니? 일단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K 얼마 나오는지 한번 찾아줘봐. X에다가 1,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5 더하기 2 마이너스 6 얼마야? 10 빼기 4, 6 더하기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5 빼기 1 빼기 2 얼마? 더하기 2K가 0인 거야. 그러면 K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찾았어. 여기만 정리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얘랑 얘랑 이제 하나씩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x에 5x 계산할 거니까 플러스 8x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y에다가 y 더할 거니까 몇 y?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얘가 원이 되려면요.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 y제곱은요. 반드시 여기 개수가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양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얘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을 0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지. 만약에 이 원의 방정식에 뭐 원의 중심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너네가 얘를 뭐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겠지. 아무튼 요렇게 식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얘들 만약에 여기가 3이어도 무조건 약분해서 여기가 분수가 되는 건 괜찮아. 알겠지? 그 무조건 나눠줘야 돼. 됐니? 자, 밑에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인지 직선의 방정식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직선이라면 K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얘도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예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뭐 한다? 뺀다 이거. 뺀다. 얘는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뭘 잡아줘야 돼? K를 잡아줘야 된다. 그럼 그 K를 꼭 찾아야 된다. 얘가 뭘 지난대?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0,0을 지나게 하는 K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식을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여기 얘들아 있잖아.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계속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거든. 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자, 얘들아 봐봐. 내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 자, 여기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관찰해야 되는 점이 이 점 P지. 이 문제에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점 P를 너네가 꼭 x, y로 꼭 써야 돼. 관찰해야 되는 점한테만 x, y를 꼭 줄 거야. 자, 그러면 AP 대 BP가 3대 1이 된다는 이 식을 그냥 너네가 식으로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길이비가 3대 1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야겠지, 길이가. 요거 돼. 저 BP 길이 루트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이 길이비가 몇 대면? 3대 1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식이 나와. 됐니? 자,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기 전에 여기 똑같이 루트 있으니까 내가 뭐 할 거냐면 제곱해서 여기를 9대 1로 만들어. 이해됐니? 그래서 내항의 곱하면 9에 x-1의 제곱 더하기 9y 제곱은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됩니다. 이런 얘기야.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을까? 정리해볼게. 여기 8y 제곱이지. 자, 그러면 얘가 9에 9x 제곱 여기에서 얘가 넘어오겠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넘어올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없어지고 8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가 남을 거야. 요렇게. 됐니? 그러면 8로 꼭 약분을 해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왔어. 그럼 얘가 무슨 방정식이야?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 조금만 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분의 9라는 식이 나온 거야. 얘들아 봐봐 다시. 여기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3,0이 있고 여기 1,0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3대 1로 자르는 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거든?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한 요 정도에 있는 점도 3대 1이겠지만 뭐 여기가 또 3대 1인 점도 있겠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다가 3대 1인 점도 있겠지. 이 점을 내가 관찰할 수는 없어. 몰라. 너무 복잡하니까. 대신에
애초에 식을 찾아놓고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 점들을 따라가다 보면 무슨 모양이 됐나? 원의 모양이 된 애로 그냥 결론을 보고 너네가 거꾸로 관찰해야 돼. 이걸 보고 3대1이 되는 점들 찍다 보면 무슨 모양이 될까? 이거 관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딱 틀에 박힌 식으로 식을 해놓고 이 점 어떤? 원의 방정식이 되는구나를 너네가 나중에 찾는 거야. 이 식을 보고. 이해됐니? 그러면 나타내는 도형이 무슨 도형이었던 거야? 원의 모양이었던 거야. 그걸 나중에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나보고 그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에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R제곱이니까 답이 뭐야? 4분의 9파이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기 어려워요. 됐을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이거야. 하고 나서 거꾸로 결과를 보고 걔가 이런 도형이구나 거꾸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내가 찾아야 돼. 근데 어떤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2대1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너네가 식을 딱 보면 나와? 몰라.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결과를 먼저 찾겠다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을 먼저 찾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찾는 거냐면 관찰해야 되는 점을 반드시 뭐라고 놔야 돼? 여기한테 x, y를 주고 이 식을 써서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x, y가 관련된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식을 보고 원이구나로 거꾸로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 식을 지금 요렇게 써보라고. 근데 우리가 루트가 있기 때문에 AP 제곱 대 BP제곱이 몇 대면? 4대 1이 되겠지. 루트 없애서 계산을 하려면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싹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한번 해봐봐. 물론 지금 원의 방정식 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이겠지만 원래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 x-4의 제곱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니까 자, 요거를 싹 펼쳐가지고 한쪽으로 싹 넘겨서 예쁘게 정리해보세요. 자,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8x니까 4 곱해서 마이너스 32x. 자, 여기 맨 뒤에 16이니까 4 곱해서 64 더하기 4y제곱. 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자, 이 한쪽으로 싹 다 넘어올게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넘어오면 더하기 63. 그 다음에 3y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3으로 싹 나눠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은 0.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하. 어떤 도형이 만들어진다? 원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지네. 어떤 두 점을 2대 1로 쪼개는 점들을 막 있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 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구나로 이 식을 보고 내가 추측하겠다는 얘기지. 그렇구나. 이렇게. 됐을까요? 자, 밑에도 똑같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뽑아내 볼게요. 밑에도 똑같이. 자,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이 5,0이면서 자, 요거를 표준형으로만 바꾸면 원의 뭐 반지름, 중심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도형의 방정식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굳이 바꾸지 않는 것 뿐이야. 이해됐어요? 네, 아무튼. 자, 그럼 얘들아, 밑에도 요식까지 뽑아내보자. 얘도 원 나올 거잖아. 지금 원의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일단 원의 방정식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요. 거리비가 3대2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도대체 어떤 도형인지를 알아야 뭐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도형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겠다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전 P한테 x, y 주고요. AP 대 BP의 거리 비가 몇 되면 3대 2가 된 애를 여러분들이 다시 수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제곱했으니까 9대 4가 되네. 싹 정리해서 한쪽으로 싹 넘겨서 얘는 표준형으로 예쁘게 딱 만들어 볼게요.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얘는 원의 중심 반지름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예쁘게 싹 고쳐볼게요. (9x) 마이너스 6,9 54x 9,9 81 더하기 9y 제곱을 4x 제곱 가운데가 4, 4, 16x 플러스 16 더하기 4y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한쪽을 싹 다 넘기면 5x 제곱 더하기 5y 제곱에 요 16x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70x 그 다음에 숫자 여기다가 16 빼주면 얼마야? 7, 65는 0. 다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y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13 해놓고 x제곱 마이너스 14x 4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3에 49 이렇게 더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원인데 어떤 원이냐?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가 되는? 36이 되는 원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반지름이 6자리인 원.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의 중심들이 다 x축 위에 있죠. 마이너스 2, 0이 있고 0, 1, 2, 3. 자, 여기 3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제 B가 되고요. 3, 4, 5, 6, 7. 자, 얘가 지금 점 P가 다니는 7에서부터 반지름 6자리 원이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러면 A, B, P. 그러니까 점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때 삼각형 A, B, 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들아, P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을 내가 P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A, B,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또는 P가 만약 여기 있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이 얘기야, 지금. 그때 최대가 될 때. 그러면 P가 아무리 바뀌어도 약간 이 밑변의 길이는 지금 고정이 된 상태지. 그 지금 높이가 변하는 건데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저 삼각형 PAB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저 높이가 최대가 될 때 그 높이가 몇 센치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야? 뭐가 될 때? 이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높이가 됐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요렇게 지날 때.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반지름으로 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얼마고? 5가 되고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6인 거잖아. 이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즉 얼마? 15가 넓이가 최대가 될 거야 라고 내가 찾겠다는 얘기야. 자, 요거는 또 연습을 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점 P가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을까요? 근데 저번에 질문 안 나갔어요.
지금도 나가 다 올라갔는데요? 아, 진짜요? 응. 올라갔어요? 영상을 좀 찾아봐야지. 자, 이렇게 점 P가 나타내는 어떤 내가 점이 있어. 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여기 위에 단원에 써 있잖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요 이런 뜻으로 자취, 점 P의 자취를 따라가요 이런 뜻이야. 똑같은 얘기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푸는 방법을 그냥 외워버려야 돼.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도형을 보고 아 2대1로 나타내는 점이 뭐가 될까? 이거 생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관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내가 관찰해야 되는 점한테만 꼭 x, y를 줘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자, 그래서 여기도 내가 점 P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x, y를 주면 문제에서 관련된 식이 꼭 있어.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얘는 관련된 식이 뭐야? 아, AP 대 BP가 2대1이야가 관련된 식인 거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X, Y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 이런 얘기. 이렇게 푸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하래. 이거 말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요 식이 뭐야 지금? 제곱해서 요게 됐구나. 그러면은 AP. 그러니까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내가 구한 거지?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BP. 여기 뭐야? 플러스 2의 제곱에 전체 4배 한 개 들어가겠지. 그러면 너네가 여기를 찾으려면 싹 펼쳐가지고 한쪽으로 다 넘겨서 약분을 한 식이 여기에 딱 나오겠지. 그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얼마가 나오느냐? 5가 나온대. 5가 나온대. 이렇게 5가 나왔대.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지금 원의 방정식이구나로 해서 얘를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x 보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6이 필요해.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그러니까 양변에 내가 25를 더해줘야 돼. 그럼 이 5는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5로 넘기고 너네가 25를 더하겠지.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2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너네가 해석을 하는 거지. 어떤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1이 되는 점들을 막 찍다 보면 뭐가 만들어진다?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은 중심이 4,-3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20인짜리 원이 만들어지네 라고 너네가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밑에 다시 해볼게. 밑에도 똑같잖아. 자,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 점이 누구야?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나보고 찾으라고 했으니 너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반드시 x, y라고 잡고 얘네가 들어가는 식이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AP제곱이랑 BP제곱이 더해서 10이 되도록 하는 식을 쓰면 자연스럽게 x, y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봐. 자, 해볼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10이에요. 이런 얘기네. 자,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어차피 2y제곱은 10이 될 거고. 자, 여기서 x제곱 x제곱 2x제곱. 자,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x. 자, 여기에 1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날리고 2로 나눠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왔네. 그럼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4 더해주면 끝났다. 이 얘기. 다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가 됐대. a는 2, b는 4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 답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겠다고. 됐을까요? 네. 됐을까요? 자, 얘들아,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한 규칙이 뭐였지? 첫 번째, 관찰하는 점.
점에 x, y를 붙인다. 관찰하는 점, 내가 이제 좌치를 따라가야 되는 점이 있잖아. 그 점한테 x, y를 붙이는 거야.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문제 좀 읽어볼게요. 점 A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원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요.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관찰해야 되는 점이 누구야? AP의 중점을 내가 관찰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아, 맨날 점 P로만 푸니까 여기다가 그냥 무조건 XY를 붙이는 거야. 아니야. 관찰해야 되는 점이 점 P가 아니잖아. 어떤 걸 관찰해야 돼? 저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내가 관찰해야 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한테 내가 알파벳 하나만 붙일게. 중점 보통 M 많이 붙이니까 이 M을 내가 X, Y로만 둬야 돼. 이해됐니? 자, 그러면 A는 A야. A는 2,1이야. 근데 여기 점이 하나 더 나오지. 누구? P가 나와. 근데 이 P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은 원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그냥 점이야. 그지? 그럼 얘는 x, y를 절대 주면 안 돼. 그럼 헷갈려. 자, 그럼 어떻게 해? 얘는 a, b를 줄 거야. x, y는 반드시 관찰해야 되는 점한테만 줘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식에다가 꼭 집어넣어야 됐단 말이야. 그지? 자, 위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었어. 뭐 몇 대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식으로 그대로 집어넣었어. 얘도 그런 식이 꼭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자, 이 점 P가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하나 있어. 얘가 원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A, B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내가 점 P를 A, B로 잡았을 때 얘가 성립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까지가 같이 포함된다는 게 세트야. 다시 이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A, B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는 거 아니니? 이거 여기다가 나중에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을 거냐? AP의 중점을. 이해됐어? 자, 그럼 AP의 중점이 X, Y인데 여기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X, Y지만 정말 진짜로 AP의 중점이기도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지. 뭐가? 2분의 얘랑. 무슨 얘기야? 이거 정말 AP의 중점. 이해되니? 다시. 요 AP의 중점이 정말 얘랑 똑같은 뜻이잖아. 여기서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X가 얘구나. Y가 얘구나. 이런 관계식이 나와.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이 관계식, 즉 얼마? X는 2분의 A 플러스 2예요. Y는 2분의 B 플러스 1이에요. 라는 이 관계식을 내가 반드시 뭐로 정리해야 되냐면 A는으로 정리해야 돼. 왜? A는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 아,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A 플러스 2가 2X죠. 그래서 A는 2X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걸 여기 A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푸는 방법이에요. 다시요. 자, B 플러스 1이 2Y잖아요. B는 2Y 마이너스 1이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이 식이 X, Y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다시 자취의 방정식 푸는 방법 정해져 있다니까. 니네 마음대로 막 푸는 게 아니야. 정해져 있어. 이렇게 푸는 거야. 집어넣어. 집어넣어야 X, Y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 집어넣어. 그럼 얘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바뀌지.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같이 계산하니까. 이해됐지? 다시. B 대신에 뭐 집어넣어 여기다? 2Y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여기 사라지고 얼마가 돼? 얘 4Y 제곱 되지. 얘가 는 8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니? 펼쳐서 다시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넘어와. 얘 어차피 1이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반의 제곱 양변에 얼마? 4분의 9 양변에 똑같이 더해줘요. 그럼 다시 얘가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분의 8 얼마? 2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 y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 아, 저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원이 되는구나 라고 결과를 보고 내가 찾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어떤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답이에요. 다시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푼다? 관찰하는 점한테 x, y를 붙이고요. 관계식이 꼭 있어요. 그 관계식에다 집어넣어서 그 식이 x, y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는 B는으로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암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A, B에 관련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식이 X, Y로 바뀐다. 이렇게 풀어야 돼. 정해져 있다고.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지금 한 게 이해만 되면 돼요. 지금 한 게 이해만 되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도록 연습만 하면 됩니다. 네. 뭐 이거는 나중에 학기 중에 또 하면 되니까. 자, 보자. 자, 우리 앞에서는 공식이 있는 거였어. 얘 공식이 있는 거였는데 얘는 뭐야? 공식이 없는 거야. 공식이 없는 거. 자, 그래서 공식이 있는 거는 그나마 쉬웠는데 공식이 없는 거는 이제 어렵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 잘 해야 된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중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어. 오늘 하는 게 가장 어려워.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요 앞에서 한 거는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위에서 내가 접선을 긋는 거지. 원 위에 어떤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야. 그건 공식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얘는 공식이 없어.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요렇게 있는데 원 밖에 어떤 2,3이라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때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나보고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 있는 게 정상이야? 오케이, 2개 있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푸냐면 앞에서 배운 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앞에서 배운 거를. 자, 첫 번째. 자, 접점의 좌표를 찾겠다라는 게 있어. 접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서 그러면 공식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 형태로 계속 바꿔서 푸는 거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지. 그럼 내가 이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 접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었지. 그래서 요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 거야? 얘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뭘 연립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점이 이 직선이 뭘 지난다? 2,3을 지난다를 내가 하나로 대입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대입을 해. 자, 그럼 x1x 더하기 y1 y는 4라는 이 직선이 뭘 지난다? 2,3을 지난다 라는 거. 그러면은 2는 x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2x1 더하기 3y1이 4다라는 식 하나 하고 결국 x1, y1도 어디 위의 점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이지. 그치? 그래서 뭘 연립하는 거냐면 얘가 뭐가 성립한다? 4가 성립한다는 얘네들을 연립을 해서 접점을 찾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 한 문자로 바꿔가지고 찾아야겠지. 그치? 그 얘를 내가 y1으로 바꿔. 그러면 얘 넘어가. 마이너스 2x1 더하기 4를 뭐로 나눠? 내가 얘를 3으로 이렇게 나눠. 이렇게. 이게 y1이지? 이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다 얘를 내가 지금 뭐해? 제곱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제곱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9분의 요거 제곱하면 4 x1의 제곱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x1 더하기 16이 4예요 라는 이 식을 풀어주는 거야. 자, 양면에 9 곱해볼게. 여기 9가 되고 여기 9, 4, 36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다시 13x1의 제곱 마이너스 16x1의 x1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22예요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3 곱하기 1이고 얘가 10 곱하기 2
그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6에서 플러스 10을 더해주면 16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x1이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13분의 10이다를 내가 찾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x1이 2야. 그러면 너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y1은 그때는 0이지. 그럼 요게 한 세트 접점의 세트가 되는 거야.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1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13분의 10 집어넣어. 그러면 플러스 얘가 39분의 20이 되고요. 얘는 13 곱해서 39로 통분하면 13에다가 4 곱하니까 52. 39분의 72가 돼. 맞아? 자, 그러면 3으로 약분하니까 13분의 3이 6, 24. 13분의 24. 그러니까 이때는 13분의 24라는 교점이 나와. 그러니까 이 계산도 지금 복잡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저기다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겠다 이거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얘잖아. 그지? 그러면 x1이 2가 되고 y1이 0이 되니까 하나는 2x는 4, 즉 x는 2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요 x1에다가 마이너스 13분의 10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y1한테 13분의 24를 집어넣어. 그 양변에 13을 곱하면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y가 13 곱하기 4 얼마? 52가 되고 2로 나눠주면 다시 5x 마이너스 12y 더하기 26은 0이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 얘기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 이런 얘기야. 됐을까요? 자, 넘어가서 7-1번 지금 풀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푼 거랑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푸셔야 돼요. 다시요. 자, 어떤 유형을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걸로 푸느냐? 원의 중심이 0,0인 거. 원의 중심이 0,0인 원들 또는 뭐 문제에서 대놓고 뭐 접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반드시 지금 푼 걸로 접점이 들어간 공식으로 꼭 푸셔야 돼요. 어떻게 푼다? x1, y1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접점을 내가 꼭 찾겠다 이 얘기야. 뭐를 연립하느냐? 어쨌든 이 접점이라는 게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1이다라는 식과 요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3,1을 지난 애로 풀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으로 암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뭐야? x1x 더하기 y1, y는 1이라는 식이 얘가 뭘 지난다? 3,1을 지난다는 식과 얘를 연립하면 x1과 y1이 두 쌍이 나와야 돼. 그럼 접점 두 개가 나와야 접선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접점을 찾겠다, 야, 지금. 어려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그래서 접점을 구하는 유형이 있다. 그 유형은 뭐다? 원의 중심이 0,0이거나 지금처럼 야, 접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 접점이잖아. 이 접점을 정말 찾아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3x1 더하기 y1은 1이라는 식과 쟤를 연립한다. 이 얘기지. 자, 그럼 이거 연립 어떻게 하느냐? y1으로 정리. y1은 마이너스 3x1 더하기 1인 거니까 얘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푸셔서 x1 두 개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얘 제곱한다고 해봐, 니네가. 그리고 여기 9x제곱이랑 요거 x1제곱이랑 더할 거니까 10x1 제곱에다가 2 짠짠 하면 얘가 마이너스 6x1에 더하기 1은 1이 되겠지. 어차피 1 날라가고 내가 x1으로 묶으면 10x1 빼기 6은 0이 된다 그랬어. 얘들아, 이거 함부로 너네가 막 하면 안 돼. 무조건 점이 두 개 나와야 된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 해석을 해야 점이 두 개가 나와. x1은 0 또는 10분의 6, 즉 얼마? 5분의 3이 접점에 x좌표 두 개가 나왔다. 이 얘기야.
너네 마음대로 이거 해석 안 하면 안 돼. 접점 무조건 2개 나와야 된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요 관계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때 y1은 얼마다? 1이다라는 게 얘네들의 한 세트가 되는 거고 x1이 5분의 3일 때 여기다가 5분의 3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9에다가 5분의 5를 더했으니까 이때 y1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 이 얘기지. 다시 접점 2개가 나왔다. 어떤 접점? 얘가 0,1이라는 접점이 있고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접점 2개를 내가 찾았다 이 얘기야. 그러면 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지. 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야? 얘가 공식이지. 여기다 집어넣어. 어차피 0 날라가지. 그러면 y는 1이라는 선과 5분의 3x 빼기 5분의 4y는 1이라는 직선이 지금 접선의 방정식 2개가 됐다. 근데 이거 이렇게 잘 안 쓰니까 양변에 5 곱해서 3x 마이너스 4y 빼기 5는 0이라는 선과 y는 1이라는 요 선이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됐을까요? 다시요. 공식 없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요거 연습이 돼야 돼요. 자, 밑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 이 과정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 2개를 일단 뽑아내야 돼.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2,1을 지나게 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야? 2개인 거 보이시죠? 요렇게 2개가 나오지. 일단 이 2개를 찾아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지금 찾는다고. 여기 위에 한 거랑 똑같이 찾아보세요. 내가 이 접점들을 뭐라고 잡아? x1, y1으로 지금 잡고 내가 이 점을 찾겠다는 거 아니야. 위에 푼 거랑 똑같이 풀어보세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보는 거랑 똑같이. 자, 위에는 어떨 때 푼다? 원의 중심이 뭐일 때? 0,0일 때 또는 문제를 너네가 읽었을 때 뭔가 접점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푼 방법대로 푸셔야 돼요. 자, 근데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 또 문제에서 기울기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접점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 있고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고 푸는 문제가 있고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푸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문제마다 달라. 너네가 그때마다 써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접점으로 풀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식이 복잡해져. 아시겠죠? 안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기울기 어쩌고 나왔지. 그럼 내가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고 푼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거든? 어쨌든 접선이라는 것도 직선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직선을 딱 구하는데 직선을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2개가 뭐야?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되지. 근데 어쨌든 얘가 1,2를 지난다고 했으니 뭐는 알아? 한 점은 알잖아. 그지? 근데 뭐를 몰라? 기울기를 모르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 뭐를 모른다? 기울기를 모른다. 그럼 x 빼기 x1 더하기 y1. 어쨌든 이게 뭐야? 접선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뭘 찾아? 기울기를 찾는다는 얘기지. 기울기 무조건 어떻게 찾니?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접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우리 항상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반지름이 나와야 돼요로 식을 무조건 세워야겠지. 그지? 그러면 무조건 m이 몇 개 나와야 정상이라고? 2개 나와야 정상이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원의 중심 3,5까지 이 거리가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 반지름인 1이 되도록 하는 m의 값 2개를 찾는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0이라는 이 직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드시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1이 반드시 나와야 돼. 공식에 집어넣어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여기다 3m
빼기 5-m 더하기 2 집어넣어서 이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자, 요거 좀만 정리할게요. 절대값 2m-3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양변 제곱을 하겠죠. 자, 그럼 4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9는 m제곱 더하기 1이 나왔다. 한쪽으로 싹 다 넘겨서 3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8은 0이에요. 자, 여기서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왜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기울기죠? 기울기가 나오겠죠? m의 값 두 개를 구했으니까 그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되면 구하셔도 됐는데 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뭘 물어봤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이제 할 수 있어야겠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푼다 이 얘기야. 자, 여기서 하나만. 자, 여기서 주의점. 자, 요 기울기로 풀었을 때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m에 대한 2차식이 나와서 m이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 자, 근데 자 봐. 만약 내가 막 집어넣어서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얘가 지금 m제곱 마이너스 4m이고 m이 0 또는 4인 거죠. 됐을까요? 자, 여기서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걸까? 그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기울기가 0이야? 그럼 그림을 그려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접선이 이쪽에서 일직선으로 그려졌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거지. 자, 봐. 다시. 얘들아, 이런 애들이 기울기가 0인 직선이야. 이해돼야하는데 기울기가 0인 직선은 가로로 일자로 쭉 들어간 애가 기울기가 0인 직선이야.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지. 이해됐니? 기울기로 풀었을 때 가장 큰 단점이야. 잘 봐. 그래서 0이 나왔을 때는 얘가 하나가 y는 어쩌고저쩌고라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됐을까? 자, 잘 봐. 근데 만약에 여기가 내가 막 풀었어. 정리를 했어. 마이너스 12m에 더하기 12는 0. 이런 식으로 끝났어. 만약에. 그럼 얘들아, 너네가 3으로 약분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왔지. 그 얘가 뭐가 됐지? 완전 제곱식이 됐지. 아니면 m제곱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m이 하나 나왔다. 이런 상황. 얘들아, m이 하나 나오면 안 된다니까? 접선 반드시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m의 값을 구했는데 만약에 m이 하나가 나왔어. 왜 하나가 나온 거야? 하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인 거야. 기울기가 없어서 안 나온 거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란 무엇이냐? x는 3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다시 얘도 특수한 상황인 거야. 접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면 접선이 이런 점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지. 접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다음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야. 접선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없어요. 이해돼야하는데?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세로선이야.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이런 애들을 우리가 기울기가 0이라고 얘기해. 그 기울기를 구했는데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풀었는데 기울기가 하나가 나온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2개 나온다니까, 접선은. 그럼 왜 하나가 나왔다?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었다는 거야. 그럼 그림을 빨리 그려봐야 돼. 이런 그림이었다는 거잖아. 이해돼야하는데? 이거 확인해야 돼. 다시. 기울기가 0인 거와 기울기가 없는 거가 여기 반영이 안 된단 말이야. 대신에 점으로 풀었을 때는 점이 2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2개가 무조건 나와. 근데 이제 기울기로 풀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거나 0 또는 뭐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때마다 너네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접선은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네. 어려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 1분 안에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훈련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요. 원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면은 돼요. 자, 마지막. 자,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요거 하면 이제 원의 방정식 끝나. 잘 볼게. 얘들아, 자, 너네가 만약에 시험 문제 딱 나왔다고 해봐.
수직. 수직? 얘는 뭐를 잡고 풀어야 돼? 기울기를 잡고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니까. 왜? 아니 수직이다 평행이다 이런 거는 다 기울기와 관련이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 기울기를 찾는 식으로 풀어야지가 먼저 판단이 돼야 돼. 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경우 M으로 푸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이 M이 두 개가 나온다니까?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둘을 곱하면 수직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M의 값 두 개를 곱하면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가 힌트야 지금. 됐니? 그러니까 기울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에 관련된 식으로 풀어야 돼. 자 어떻게 한다? Y는 mx잖아. 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y는 mx야. 다시 기울기가 m이면서 기울기는 m이야. 몰라? 그러면서 한 점 0,0을 지나는 직선 얘를 합치면 얘가 나온다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이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 반지름인 2가 나와야 된다는 게 접한다는 거라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직선에서부터 0,a까지 이 거리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반지름인 2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공식이 집어 넣어볼게요. mx 빼기 y는 0이라는 요예와 여기까지 거리.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0, a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a가 얼마? 2가 돼야 돼. 그렇구나. 다시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a는요? 2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제곱해. a 제곱은 4m제곱 더하기 4예요.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나는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세운 식은 뭘 구할 수 있는 식이야?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야. 그럼 뭐로 정리해야 돼?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니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잊으면 안 돼. 그럼 나는 얘가 4m제곱 더하기 4-a 제곱은 0의 이 두 근, m에 대한 이 두 근이 지금 내가 이 구하는 식인 거야. a를 구하는 식이 아니야. 이거 지금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라니까?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4m제곱은 a제곱 빼기 4예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m제곱은 4분의 a제곱 빼기 4라고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 그때 m은 플러스 얘 플러스 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이렇게 나오겠지. 제곱해서 된 숫자가 얘니까 그냥 이 숫자를 모르는 것 뿐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m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수직이라고 얘기했잖아. 이해됐니?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그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를 곱하면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이끌면서 4분의 a제곱 빼기 4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겠지. 그러면 플러스로 맞춰주고 양변에 4 곱하니까 a제곱 빼기 4가 4라서 a제곱은 8이야. 그래서 a는 2루트 2가 돼. 겁나 어렵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절대 못 풀어. 오늘 이거 연습해야 돼. 아시겠죠?